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성경섭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외 없이 똑같은 시간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항상 바쁘게 살면서 잠잘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도 휴식도 아주 적절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소년은 쉬 늙고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흐르는 시간은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니 쉼 없이 학문에 정진할 것을 권고하는 주자의 권학문입니다. 주자의 가르침을 받은 세대에게는 공부하거나 일하지 않는 시간은 그냥 이제 허송세월로 치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달라졌죠. 일 못지않게 휴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간 활용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군대에서 쓰는 대포와 같은 대형 화기, 연속으로 사격하려면 이 포신이 휘거나 파열되지 않도록 이른바 쿨링 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쿨타임으로 줄여 쓰는 이 쿨링 타임, 컴퓨터 게임에서 하나의 기술을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게 될 때까지 공백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단 기계뿐만 아니라 잠시만 멈춰서도 큰일 날 것 같은 이 인간의 심장에도 실은 쿨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우 심실과 심박 4개가 돌아가면서 수축과 이완하는 시기, 그 시기에 휴식기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쿨타임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움직이는 시간과 쉬는 시간은 대략 5대1의 비율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도 사실 알고 보면 이 심장의 휴식 시스템과 매우 닮은 꼴입니다. 자, 여기 한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학창시절 기억 속에 쟤는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항상 좋아. 이런 얄미운 친구가 있죠. 이 학생이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 결과는 아주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부여받은 시간일지라도 남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쿨타임의 시간 관리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공을 위한 시간 관리법의 핵심은 바로 계획을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인가 이걸 파악하고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가려내고 그 중요한 때 아주 적시에 중요한 일을 한 방에 날리는 그런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야구 경기에서 보듯이 이 선수들에게는 타율보다 타점이 승률을 높이는 것처럼 시테크에서도 시간 관리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아주 필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일이란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죠. 당장 급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반면에 긴급한 일, 대체로 이제 단기적이고 목표 달성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뭐고 중요한 일이 뭔가 이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에너지가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면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할 수 있고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능률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을 키스톤 타임이라고 합니다. 키스톤. 우리말로 치면 버팀돌 정도의 의미인데 하루 중에 외부로부터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아주 황금 시간대가 바로 키스톤 타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 사는 누에르족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누에르족의 시간은 키스톤 타임의 시간 활용법과 아주 흡사합니다. 나일강 기슭과 이제 사바나 지역에서 목축과 농경을 겸하는 이 누에르족은 시간의 흐름을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자연의 흐름이 아니고 인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에는 높은 언덕에서는 경작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소를 몰고 이제 물가로 찾아갑니다. 나일강가로 가서 야영생활을 하는데 1년 동안의 가치, 시간의 가치는
이 우기에는 아무래도 바쁘죠. 농번기에. 이때는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를 더 두고 또 목축을 하느라 이 건기 시간에는 좀 농사 때보다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좀 농번기보다는 낮게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만 시간의 절대적인 양보다 상대적인 얼마나 생산적이냐, 얼마나 바쁘냐 여기에 따라서 시간을 인간 중심으로 재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냐 아니면 밤늦게까지 깨있는 올빼미형, 저녁형 인간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이 생체 리듬을 고려할 때 키스톤 타임, 이 버팀돌 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 전후라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 조기 출퇴근제 시행하면서 이제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키스톤 타임 10시 시간대에 맞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능률이 오르는 시간에 처리하고 사소한 일, 안 하고 지나쳐도 되는 그런 일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책상머리에 붙어 있다고 해서 공부 능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쿨타임 시간관리법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일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에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는 평을 받는 김훈 작가. 김 작가는 글을 쓰는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앞에 말씀드린 쿨타임 시간관리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설가 김은 이제 기자 생활을 늦게까지 하다가 47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늦깎이로 작가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아주 고루 갖춘 소설을 잇따라서 선보여서 문학상을 휩쓰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김 작가의 아주 유려한 문장, 생사를 넘나든다고 표현해요. 그 소설 세계는 사람들의 혼을 아주 쏙 빼놓기에 충분한 그런 이제 소설 세계입니다. 실제로 김 작가가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에서 그야말로 고립무원으로 갇힌 조선 왕조의 고통스러운 기록을 남한산성이라는 소설로 펴냈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그 쨍하게 추운 겨울 날씨처럼 건조하고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듯한 아주 상박한 살벌한 문체를 선보여서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체에 매료되는 독자들이 많죠. 김 작가는 소설 남한산성의 이 가혹한 문토가 자신이 의도했던 글쓰기였다고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독자들 그야말로 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김훈 작가의 글쓰기 능력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독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을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벽으로 고통스럽고도 가혹하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다. 김훈 작가는 글쓰기가 어떤 천재적인 능력의 산물이 아니고 순수한 노동의 결과라고 그럽니다. 참 의외죠. 그만큼 글쓰기는 노동의 생산성, 투여한 시간 대비 생산된 글의 질과 양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작가는 하루 밤새 글 한 편을 뚝딱 써내려가는 아주 글재주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밤새 글을 쓰고 또 쓰고 지웠다 쓰고 진도가 안 나가면 그야말로 생계에 지장이 올 것을 걱정하는 그런 노동 작가라고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훈 작가의 글쓰기 비결 한번 들여다볼까요? 생산성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하는 겁니다. 누가 곁에 있으면 대체로 작가들이 그렇죠. 글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인기척이 끊긴 정막강산과도 같은 시간대 주로 글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다가 또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볼펜도 아니고 만년필도 아니고 연필만으로 글쓰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우개 가루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밤이 되면 지우개 가루가 그냥 글을 쓰다 마음에 안 들 지운 지우개 가루가 책상에 눈처럼 내려앉는다. 그러면 그걸 다 쓸어내고 다음날 또 쓰곤 했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자, 여기 기라성 같은 작가 2명이 있어요. 해밍웨이. 긴 설명이 필요 없죠. 해밍웨이는 글이 잘 풀리는 날에는 연필 7자루가 달아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글 쓰는 행위를 노동량을 이 종이가 아닌 연필 단위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7자루의 글쓰기, 연필 7자루.
근데 김 작가는 그 상대적입니다. 글이 잘 써지는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이 쓰다가 지운 지우개똥, 이 쓰레받기 7개 분량이 나왔다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훈 작가는 글을 쓸 때 대체로 제목을 먼저 정하고 쓴다고 그래요. 제목을 정하면 저 멀리 반짝반짝거리는 등대불처럼 글을 인도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그 출세작 칼의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외적으로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이 김훈 작가가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다, 여러분 아시죠? 광화문 내거리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딱 있습니다. 이 동상을 보고 딱 얼핏 떠오른 제목이 광화문 그 산에, 꼭 좀 트로트 가요 제목 같은데요. 제목을 달았다가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출판사에서 이게 뭐냐, 극구 반대 갖고 칼의 노래,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목이 아주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좀 예외적인 경우는 있는데 어쨌거나 글을 쓸 때는 제목을 먼저 쓴다고 합니다. 김훈 작가는 또 이 방랑벽 역마살로 이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아주 많이 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김훈 작가의 특성은 그 선친도 언론인이었는데 그 선친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광복 후 혼란기 시절 지식인들 가운데 집 밖으로만 나도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 김훈 작가의 선친도 그중 하나였다. 중학생이던 김훈이 한 달이면 한두 번이나 집에 들를까 말까 하는 아버지께 어느 날 나름 작심을 하고 당차게 물었다.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시고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다. 야 이놈아, 광야를 달리는 말이 마국간을 돌아볼 수 있겠냐? 정말 중학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어쨌거나 부전자전이랄까, 김훈 작가도 글을 쓰고 책을 내는 동안에 이 풍륜, 바람풍의 바퀴륜입니다. 그냥 바람을 타고 달리는 이런 뜻이겠죠. 이런 애칭을 가진 자전거로 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다니고 국내 하여튼 여기저기를 엄청나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륜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여러 자전거를 바꿔 타면서 새삼 아버지의 광야를 떠올리면서 이제 주유천하를 거죠. 무의식 속에만 잠재된 아버지의 광야말로 그의 글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뒷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